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현일 의원, 서범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범수 의원입니다. 80주년 경찰의 날 미리 축하드립니다. 집대님, 그 캄보디아발 국제범죄와 관련해서 지금 관심은 캄보디아 내 범죄 소탕이라든지 자국민 보호에 관심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 그런 캄보디아 범죄 조직이 국내에서 활동하는 부분도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예.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 어제 부분도 SBS나 저 예. 보도나기 전에 프린스 그룹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예, 계셨나요? 아니 예, 그 부분은 없죠. 제가 그것도 인지 못하고 계셨고 미국하고 영국에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자산 동결할 때 우리 쪽에 우리 경찰청이나 우리 쪽에 공조하자고 연락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예,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왕따 당하고 있잖아요. 자, 어제 우리가 직접 오늘 점심 때도 내가 가봤는데 바로 요 앞에 선화동에 프린스 그룹의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시 폐쇄했어요. 다음. 그리고 5월달에 행사, 아까 우리 예식 의원님 하신 그런 부분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거는 폐쇄를 하고 지금 강남 쪽에 사무실을 차리고 있다 하거든요. 아십니까? 예, 그 부분 말씀해 그런데 주시면 경찰에서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이거? 우리 보좌관 좀 며칠만 활동을 해도 이런 내용들을 다 아는데 경찰에서 뭐 합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프린스 그룹으로서 다시 개명을 해서 킹스맨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한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국민의 보호라든지 캄보디아 내에서의 그런 활동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협조 요청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나라에서 이 범죄 조직이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엄정 수사를 하시고 예. 필요하면 프린스 그룹 및 계열사의 부동산 구입 내역이라든지 자금 출처, 해외 송금 내역, 암호화폐 거래 등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확보하고 수사에 바로 투입하십시오. 예, 사실관계를 좀 면밀히 확인해 보고 예, 국수본에서 수사 착수 여부 등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이준숙 전 방통위원장 문제인데요. 좋습니다. 오늘 오전에 그 출석 요구서 6번 보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박수민 의원이나 이다리 의원께서 팩트 확인을 하셨어요. 무더기로 외관을 갖추기 위해서 6번 보냈다고 저는 봅니다. 출석 요구서. 좋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6번 출석 요구서 보냈다 칩시다. 그래서 6번 출석 요구서를 보냈는데 불응을 했다. 그래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며요. 그죠? 예, 근데 체포영장 이게 처음이었습니까? 빨리 대답하세요. 이게 처음이었습니까? 체포영장 경찰에서는 위정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예. 자, 처음이었습니까? 언제? 경찰에서는 신청을 했었고 언제? 1차로 언제? 체포 적부심할 때 검사가 이야기하기를 이번까지가 세 번째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입니까? 자료를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왜 이러세요? 첫 번째 빨리 이야기하세요. 언제 신청했는데요? 신청 날 첫 번째 신청은 9월 1일. 자, 두 번째. 예. 두 번째는 두 번째는 9월 19일입니다. 첫 번째 9월에는 1차, 2차, 3차하고 안 나오니까 체포영장 신청했고 또 4차, 5차 안 나오니까 두 번째 신청했고 또 9월 27일에 안 나오니까 영장 신청한 거예요. 이게 왜 이러세요? 여러분들이 출석 요구서 한 것도 엉터리 출석 요구서지만 체포영장을 뭐 이런 식으로 해요. 인디안식 규제 지내듯이 체포영장 나올 때까지 계속 신청을 해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이 이진숙 전 통신위원장에 대해서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출석 거부한 흔적을 남기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체포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 발버둥 친 모습 아니냐. 이게 경찰 단독으로 했겠어요? 이때까지 여러분들은 체포영장 한 번 했다며. 6번 출석 요구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와서 체포영장 신청했다며.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청장 대행님 말씀해 예, 보세요. 첫 번째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신청, 두 번째 신청까지는 검찰에서 보안 수사 요구가 지금까지 알려지기는 6번 출석 요구서를 했는데 출석을 안 해서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발부했습니다. 적법합니다.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보니 그 과정에 1차, 2차가 더 있었어요. 출석 요구서 3번 안 나오니까 한 번. 또 그 이후에 2번 출석 요구 이것도 뭐 저는 인정은 못 하겠습니다만 2번 안 나오니까 체포영장 또 신청해서 2번 기각되고 나머지 이거잖아 지금. 경찰이 왜 이래요? 그렇게 체포를 해야 됐습니까 이 사람을? 그 법원의 그 체포 자, 두 번째. 결정문에서 두 번째 잠시만요. 왜 잘 있던 그렇게 말을 잘 들었던 영등포 수사 이과장은 왜 중부서 행사과장으로 보냈어요? 3월 20일 날 발령받은 사람을 단기 인사하면서 10월 10일 날 발령냈어요. 정기 인사라고요? 청장님, 정기 인사라고 그래서요? 예, 그 진짜 정기 인사입니까? 예, 정기 인사에 의해서 발령받은 것으로 이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경찰 공무 인사 발령 40명 했어요. 40명 경정. 이거 다 따져봤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40명 중에 전부 서울지방청 계장급 공석을 몇 가 넣었고 서해 과장과 과장으로 바꾼 사람 딱 2사람. 신용주 과장 한 사람하고 서초에 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발령을 내서 저 변두리서에 어디 수사부서가 아닌 다른 서로 보직을 줬으면 아, 이 사람 사고 쳐서 자천됐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영등포서 수사 이과장에서 사대문 안에 중부서 그것도 행사과정으로 대영전을 했어요. 그래 놓고는 이 사람을 빼돌려요 지금. 뭐가 겁이 나서 이걸 빼돌립니까?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뭘 그렇지 않아. 이제 나온 게 사실 팩트잖아 이거. 뭐가 정기 인사예요? 단기 인사잖아. 단기 인사. 경정 인사는 그 시도청장이 하도록 돼 있고 예. 그래서 이번에 그 정기 인사가 아니 정기 인사 예. 아, 빼돌린 건 아닙니다. 예. 그 정기 인사라는 표현이 1년에 보통 2번 인사가 이루어집니다. 단기 인사잖아요. 지금 6개월밖에 안 돼요. 단기 인사를 제일 싫어하잖아요. 인사권자 입장에서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단기 인사를 하는 거지. 이게 단기 인사잖아 이게. 1년이나 지나셨나 몰라. 그 서울청에 사정이 있어서 인사를 한 것으로 제가 그거는 이제 서울청장이 봤을 때 그 공석이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다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치안 여건을 네. 다음은 최현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영등포갑 최현일입니다. 차장님, 예. 박찬대 의원님이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감금돼 있던 국민 16명을 구출했는데요. 8월 초에 제보를 받고 16명을 구조하고 9월 말에 2명을 추가로 구조했잖아요. 예. 근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회의원이 직접 나서야 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런데 문제는 8월 초에 피해자 가족이 의원실에 제보하기 전에 이미 경찰에 먼저 신고를 했다는 점 알고 계시죠? 그 당시 아무런 실질적인 조치가 없었습니다. 보고 받으셨어요? 피해자 아버지께서는 처음에는 112에 신고하고 경찰서에도 직접 찾아갔고 수차례 전화도 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팩스 보냈으니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한번 틀어주세요. 그때 바로 112에 신고를 하고 강력계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저기 팩스로 송부를 했다고 캄보디아 대사관으로. 그 다음날 또 갔는데 그 팩스로 전송을 했다고 그렇게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장님, 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국민이 직접 해외 범죄 조직에 납치됐는데 대사관에 팩스 한 장 보냈다고
할 일 당한 거 아니잖아요. 경찰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니까 피해자 아버지가 직접 대사관에 전화를 한 겁니다. 다음 음성을 듣겠습니다. 네. 그 이후로 제가 이제 캄보디아 대사관으로 국제 전화를 했더니 이거는 뭐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거를 구출을 하려면은 그 사람이 있는 동영상이나 확실한 거가 아니면은 캄보디아 경찰이 뜨질 않는다. 아니 그런 동영상이 있고 그런 위치가 있으면은 바로 잡지 그거를 그냥 그렇게 미연하게 대처하는 게 어딨냐고. 지금 캄보디아 대사관에는 경찰 주재관 1명, 협력관 2명, 3명이 있죠. 예, 경찰관이.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제 언론에 이제 알려졌지만 캄보디아 경찰 같은 경우는 동영상 등 납치 증거, 정확한 위치 자료가 있어야만 움직인다는 게 알잖아요. 예. 대사관에 경찰이 3명이 있는데 현지 경찰의 대응, 조건, 조치 이런 것도 몰랐던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경찰법 3조 국민의 생명, 신체 보호, 범죄 예방, 범죄 피해자 보호, 경찰의 첫 번째 임무. 아까 그 인사말에서도 국민의 안전이 국가의 기본 총무고 경찰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현실은 전혀 반대지 않습니까? 경찰을 대사관에 파견한 이유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거지 당직이 바뀌었다 해가지고 내용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게 변명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음성을 듣겠습니다. 네, 아버님이요. 예. 아니 그 다음에 계속 제가 전화를 했더니 그 당직 근무가 하루하루 변경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 내용 받은 거는 다시 없다고. 제가 이번 사건을 겪어보니까는 이건 메시지만 탁 댕기고 그냥 당직 넘어가면은 그 다음 사람이 그거를 읽지도 않고 톡 그냥 넘겨버리고 자기네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대답할 게 없다고 그렇게만 대답을 하더라고. 차장님, 그 아버님의 피해자 아버님의 절절한 그 목소리를 듣고 과연 대한민국 경찰이 진짜 존재가 뭔가. 그리고 이번 캄보디아 사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진짜 구조적인 원인이었다고 좀 봅니다. 뭔 최선을 다했는지 팩스 한 장, 메시지 한 번 보내고 당직 넘기면 끝난다? 이건 아니죠. 작년부터 이제 캄보디아 실종 신고가 급증했죠. 작년에 220명, 올해 8월까지 330명. 예. 대한민국 경찰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캄보디아 연루범죄, 그러니까 로맨스 스캠이나 보이스피싱 이런 투자 사기 등이 수없이 이제 아마 경찰에서도 수사를 했지만 정작 납치, 감금 신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방치한 것입니다. 경찰 지휘부에서 방치한 겁니까? 아니면 일선 서해까지 전달이 안 된 겁니까? 방치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그 캄보디아에 있는 이제 주재관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계속 그쪽과 이제 캄보디아 측과 이제 그런 공조 협력을 강화하기 그래서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좀 그 공조가 좀 미흡했던 그래서 부분은 사실입니다. 지금 뭐 범죄 종합 대응단을 만들고 하는 건 좋은데 예. 전수조사하는 거 좋은데 이미 뒷북 대응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은 이제 캄보디아지만 내일은 또 어느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차장님, 이게 직무대행님께서 어떤 해외 실종, 범죄 신고 대응 체계 전면적으로 확실하게 마련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주 예. 개선 방안을 준비해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저희한테 저희 의원실에 부탁한 게 있습니다. 피해자가 감금되어 있을 때 통장하고 신분증을 빼앗겨 가지고 계좌가 동결되었답니다. 아직도 복구가 안 되고 있답니다. 가담자와 피해자를 신속히 구분해 가지고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경찰에서 행정 절차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40초 남았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그 이제 캄보디아 범죄 조직 관련해 가지고 국내에서 활동한 조직들이 모집책 캄보디아로 보내고 조직 폭력배가 범죄 수익을 자금 세탁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
국내에서 활동한 조직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데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예, 국내에 그 대포통장 모집책 그리고 그 자금 세탁책들이 외국 조직하고 연계돼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하고 그런데 있고. 지금 이제 그 국내 모집책들이 범죄 유형을 가리지 않고 구인, 구직군고, SNS, 로맨스 스캔 등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캄보디아 사태가 이슈가 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인재분청 자유 게시판에는 수십 제공에 올 3천만 원을 수령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트를 예.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도청에 그 100여 명 정도 전담팀을 두어서 댓글에 대해서 유인글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필요한 경우 수사 착수하고 필요한 경우는 신속하게 삭제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해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행님 오늘 그 캄보디아 관련돼서 많은 질의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지난 8월에 20대 대학생이 고문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하고 그 시신이 지금 2달 넘게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 보도에 따르면 한 2,000명 정도가 강제에 구금되어 있다는 추산을 하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사실상 뭐 범죄에 대한 대응은 범죄에 대한 대응이지만 재외동포에 대한 보호 시스템이 무너진 거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2024년에 캄보디아 내의 납치 및 감금 피해가 2024년에 12배가 폭증을 했어요. 이거는 2024년에 이미 명백하게 국가적인 위기 신호가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골든타임에 경찰 주재관 증원을 요청을 했지만 당시 윤석열 정부에서 행정안전부가 정원을 이유로 거부한 사실 있는 것 맞습니까? 예. 네. 주재관 파견이 거절된 건 그것대로 문제인데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직무 파견 주재관 파견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윤석열 정부 당시의 경찰은 그런 방법을 모색하기보다는 조직 개편으로 국제범죄에 오히려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외사범죄 수사대를 없애버렸어요. 오늘 많은 의원님들 지시하신 것처럼. 그때 당시에도 문제가 됐던 조직 개편이고 사실 지금은 캄보디아 사건으로 이 조직 개편이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예. 네, 그 조직 개편을 했던 윤희근 당시 경찰청장 같은 경우는 나라를 이 모양 으로 만드는 데 일조를 해놓고 지금 뭐 보도로는 충북 도지사에 출마한다, 공식적으로 입당과 뭐 출마 시기를 협의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과거의 잘못된 조직 개편에 대해서 오늘 청장 대행님이 그때 당시의 명분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다시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전향적인 답변을 해주셔야 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직 개편 지금 상황에서 문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의원님들께서 조직 개편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그다음 현장 치안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주신 의견들을 수렴해서 조직 인력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위원장님 저 2분 빼고 5분만 쓰겠습니다. 네. 그런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니까 경찰이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보시면 윤석열이 책임지고 망가뜨린 경찰의 재해국민 보호 능력을 청장님 대행님께서 복원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의지도 밝혀주시는 거죠? 예. 네, 현지 대사관 관계자가 신속한 조력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리고 한인 회장님은 탈출한 피해자를 돕다가 범죄 조직에 보복을 당할까 봐 교민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민들은 피해자들을 구조하고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상태로 그냥 두면 교민사회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저는 듭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은 뭐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코리안 데스크의 설치가 그 중에 하나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 10월 12일부터 이에 대한 협의가 시작되었다고 들었고 환영할 만한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통상적으로 설치를 실제로 하는 데에는 한 2, 3년 정도가 걸린다라고 예,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까? 필리핀의 예를 보면
MOU 서로 이제 그 의사 네, 2, 합의도 3년 있어야 정도 되고, 걸리는 것이 예. 맞다라는 거죠. 네,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그 사이에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단기 대책이 좀 있습니까? 어제 날짜 보도에 따르면 범죄 조직이 거점을 옮기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와서 좀 한시가 급한 상황이라고 보이는데요. 예, 우선적으로 그 경찰 협력관을 2명을 추가로 배치를 해서 캄보디아에 이제 5명의 경찰 영사가 이제 활동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단기 대책들도 고민하겠다라는 의지를 예, 밝혀주시는 거죠. 네, 15일자 보도에 보면 영국과 미국이 온라인 사기 기업에 제재를 가했다라고 하고 아까 서범수 의원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미국 법무부가 20억 원어치의 비트코인 자산을 동결했다 이런 보도가 나와요. 우리도 은색수배서 발행해서 조치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도 네. 은색 서배를 활용합니다. 네, 그러면 국내 자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한 고민이 드는 거죠. 이 프린스 홀딩그룹 지난 5월에 한국에서 부동산 투자 설명회를 열었고 캄보디아에서 얻은 범죄 수익의 유통 경로로 활용되었다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과 부패재산 몰수법에 따라서 이 취업 사기 감금 범죄 집단의 국내 자산을 동결하거나 가담한 한국인 범죄자들의 자산을 동결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 조치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선 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국수본에서 필요하면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그런 자산 동결이라든지 뭐 이런 적극적으로 부분들까지, 활용해 예,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마무리하면요. 최근에 대통령께서도 방송위에 이런 SNS와 비즈니스상의 공식 게시물들에 대한 삭제 조치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경찰에서도 모니터링을 실행 중인데 경찰과 방송위만의 힘으로는 사실은 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예. 최근에 자코리아에서도 고용노동과 손잡고 취업사기 중고 범죄를 강화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던데 경찰에서 좀 민간과의 적극적인 협력 방법을 좀 조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관계부처 및 민간과의 협력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답변 시간상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코리안 데스크의 조속한 설치 방안, 그 긴 단기간의 시간을 메꿀 수 있는 단기 대책들, 그리고 범죄 수익 범죄자들의 자산 동결, 무인부지 민간 플랫폼과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 종합감사 전까지 검토 결과를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윤건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5분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직무대행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의 경찰청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이나 주실 수 있겠어요, 대행님? 제가 몸담 말씀하기 불편하실 텐데 좋은 점수 받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 근본적인 저는 원인은 경찰이 본연의 임무를 뺏기고 허수아비처럼 이리저리 휘둘린 것 아닌가 싶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경찰국을 신설해서 인사를 했죠. 행안부 경찰국에서. 경찰국 신설은 저는 국민의 경찰이 권력의 경찰로 넘어갔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특히나 오늘 여러 의원님들 말씀하셨던 외사기능 축소라든지 정보기능 축소 기순대 이게 다 조직이 왜곡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청장님 경찰 수장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 역사상 내란에 동조한 경찰청장 있었습니까? 이번 말고는 없었습니다. 처음이잖아요. 자, 그리고 서울청장과 서울청 소속 기동대들이 국회를 봉쇄하고 민주주의를 막아섰습니다. 반성 제대로 하셨습니까, 청장님? 예, 반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 의원님들이 조직에 대해서 새롭게 쇄신해야 된다, 혁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저라면 예를 들어서 경찰혁신위원회라든지 경찰개혁 TF를 만들어서 조직과 내부 혁신과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밝혀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행님? 그렇게 구성할 의지가 있습니까? 경찰의 흑역사를 좀 바꿔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로만 조직 점검해 보겠습니다가 아니라 혁신위원회라든지 개혁 TF를 구성해서 바꿔내야죠. 실제 행동하셔야죠. 그럴 의지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인권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인권 교육도 좀 강화하고 인권 의식이 아니라 내란에 동조를 했잖아요. 경찰 수장이. 제도적인 문제 없습니까? 그리고 경찰 조직 망가뜨렸잖아요. 경찰국이. 왜 가만히 있습니까?
혁신위원회 또는 개혁 TF와 관련해서 검토하셔가지고 종감 전까지 보고해 주시고요. 예. 많은 의원님들이 오늘 캄보디아 사건에 대해서 말씀 주십니다. PPT 보시면 캄보디아 문제가 어제 오늘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 이 자리에서 조지우 경찰청장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캄보디아 범죄 파악하고 있다. 우리 잘 하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영화로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그렇고 사건 통계로도 그렇고 이미 징후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아쉬움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 대안적으로 좀 접근을 해볼까 합니다. 다음 PPT 봐주십시오. 넘어가시고요. 자, 여러 의원님들 말씀 주셨는데 ODA 사업과 관련해서요. 저는 채찍도 필요하지만 당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캄보디아에 쓸데없는 ODA 줄 게 아니라 경찰 ODA를 줘서 경찰과의 네트워크를 더욱더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5년 동안 ODA와 관련해서 통계를 보니까 한 건밖에 없어요. 올해 한 건. 제대로 된 이런 사업 하셔야죠. 예. 대행님의 의지 있습니까? 예. 캄보디아와 ODA 하고 있고 그 추가로 더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올해 추진된 건 한 건밖에 없어요. 지난 5년 동안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예를 들면요. 베트남은 80억을 ODA를 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캄보디아는 5억, 6억 정도밖에 안 돼요. 예, 제대로 좀 점검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PPT 봐주십시오. 저는 해외 국가의 공조 시스템에 있어서 한 라인을 개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대행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사고가 생겼어요. 그러면 절차가 도대체 몇 단계나 됩니까? 캄보디아 사고 같은 게 생겼다고 하면 절차가 저희 경찰 주재관이 있기 때문에 바로 경찰 주재관을 통해서 연락할 수도 있고 그 외교부를 경찰 주재관을 통한 게 대사관을 통하고 이리저리 하면 예. 제가 확인하기로는 5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걸 바로 한 라인을 개통하는 게 저는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경찰과 캄보디아 경찰관 그리고 특히 지방청 같은 경우에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 지방청에서는 어떻게 접근하겠습니까? 이런 문제 검토해 주시고요. 다음으로는 저는 신고 활성화를 위해서 해외 범죄 포상금 제도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캄보디아 사례에서 아시겠지만 신고가 있으면 접근하기 좋고 수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고를 지금 특별 신고 기관을 운영해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예. 예, 유념.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